안녕하세요, 태진쌤이에요. 오늘은 참조자, 영어로는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자는 쉽게 말하면 변수의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ge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20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했죠. 이 그릇을 만들었고 여기 그릇에다가 이름을 age라고 붙여준 거고요. 여기 값으로는 20을 지금 넣어준 거예요. 자, 여기에 똑같이 int 그리고 앞에 기호를 하나 붙여줄 겁니다. 바로 이 기호예요. 그리고 참조자의 이름을 써줍니다. 레퍼런스의 약자로 ref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무엇을 참조할 건지 알려줘야 되겠죠? 앞에서 만들었던 age라는 변수를 참조하게 할 겁니다. 자, 바로 이 기호를 영어로는 ampersand라고 하고요. 이거 포인터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인터에서는 바로 이 기호가 이제 주소를 가지고 올 때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소를 가져올 때 쓰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참조자를 선언할 때 이 ampersand 기호를 씁니다. 참조자 선언. 그리고 위치는 int에다가 붙이든지 아니면 뒤에 참조자의 이름 앞에다 붙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age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에 별명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ref라는 별명이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러면 age라는 변수 이름으로도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ref라는 참조자를 통해서도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ref에다가 원래는 20이라는 값이 담겨 있었는데 여기다가 30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볼게요. 뭐를 출력해 볼 거냐면 먼저 age를 출력을 해보고요. 한 칸 띈 다음에 참조자도 출력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요. 앞에 있는 30이 바로 이 age 값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30은 ref에 저장된 값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 age에다가 20을 넣어줬었어요. 그리고 age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ge가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조자를 통해서 그 age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뭘로 바꿨냐면 20이 아니라 30으로 고쳐줬기 때문에 age도 30이 된 거고 참조자도 3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참조자에 값을 대입하면 참조자가 참조하는 변수의 값이 변경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조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참조자를 활용해서 수합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num1이라는 변수에다가는 10을 대입을 해주고요. num2라는 변수에는 2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num1과 num2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럼 당연히 10과 2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합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인수로서 num1이라는 변수와 num2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수합 함수가 없으니까요. 먼저 참조자를 활용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인수들이 다 정수형이니까 인티저 x로 받고 인티저 y로 받겠습니다. 이 둘은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임시로 저장할 변수를 만든 다음에 x의 값은 템프에다가 넣고 y의 값을 x에 넣고 마지막으로 y에다가는 템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뀐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환값이 없으니까 앞에다가 void라고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10과 20이 출력이 될 거고요. 수합 함수를 호출했으면 여기 와서 이 값이 여기로, 이 값이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교환이 일어나서 x는 20, y는 10이 출력될 겁니다. 그리고 수합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num1과 num2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를 출력을 해볼게요. 얘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10과 20은 당연히 요거죠. 이 결과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 20과 10은 수합 함수를 호출을 해서 여기서 cout으로 지금 찍어봤죠. x와 y 값을. 근데 여기서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20과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과 20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수합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그러면 num1과 num2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예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대로입니다. 즉 현재의 방법으로 하면은 이걸 call by value라고 하는데요. 이 값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num1에 있는 값이
x로 복사가 되고 num2에 있는 값이 y로 복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메인 함수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조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건데요. 여기 앞에다가 &q 하나만 붙여줄게요. &. 자, 그러면 이 참조자를 활용하게 되면 참조자가 참조하는 변수의 값이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num1과 num2가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 명령문에 의해서 바로 요 10과 20이 출력이 됐고요. 두 번째 수압 함수를 호출을 하고 여기서 값이 바뀌어서 그래서 20과 10이 출력이 됐고요. 다시 수압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또 이 명령문에 의해서 세 번째 줄이 출력이 됐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는 10과 20 안 바뀌었었는데 참조자를 활용하니까 지금 메인 함수에 있던 원본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자를 활용한 수압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